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를 버리고 금고를 채우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달러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러니 중앙은행들이 선택한 건 금이었죠. 최근 외환 보유고 안에서 금 비중이 달러 국채를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금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최소 10배에서 26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개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건 과열이 아니라는 뜻이죠.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금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금을 사려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금 관련 영상 조회수를 보면 과거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아직 여기에 없다는 얘기답니다. 더 놀라운 건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과거 과열기 때는 10%에서 20%씩 붙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역프리미엄이거나 아예 프리미엄이 사라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완전히 저평가 상태인 거죠. 30대 직장인 김 대리는 주변에서 금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주식 얘기는 난리인데 금은 조용하다는 거죠. 개인들이 외면하는 지금의 상승은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구조적 매수세로 가격은 오르는데 개인 심리는 차갑습니다. 이 괴리가 뭘 말하는 걸까요? 금이 아직 고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ETF나 선물, 이건 사실 종이 계약에 불과합니다. 실물 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물 금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금 매장량과 채굴량을 다 합쳐봐야 이 6만 톤입니다. 이걸 한 곳에 모으면 자유의 여신상 절반 정도 부피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적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재 종이금 시장 규모는 실물금보다 138배나 큽니다. 138명이 의자 하나를 놓고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는 셈이죠. 음악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실물 인출을 요구하면 현재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세상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시대가 왔습니다. 각국은 종이 계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금을 송환하는 겁니다. 금고에 직접 보관하려는 거죠. 독일이 미국에 맡겨둔 금을 다시 가져간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종이는 위기 때 휴지가 됩니다. 2022년 세계 최대 귀금속 거래소인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니켈 가격이 공급 불안으로 폭등하자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실물 인도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일방적으로 거래를 정지시켰죠. 더 황당한 건 이미 체결된 정상 거래까지 취소해버렸다는 겁니다. 자유경제 시장을 표방하는 영국에서 말이죠. 투자자들은 멘붕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으니까요. 거래소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자 이익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게 전례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금 시장에서도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종이금은 그 가치를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시스템이 흔들리면 거래소는 자기들 살 길부터 찾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나중 일이죠. 전문가들이 실물 금 보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융상품 형태의 금은 위기 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은행 규제 기관의 새로운 기준인 바젤 3에서 금이 미국 국채와 나란히 최고 안전 자산으로 분류됐습니다. 한 티어 자산이라고 부르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국채를 사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금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은행이 직접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물금만 한 티어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종이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실물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미국 부채가 심각해지고 국채 가치 보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금은 은행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체 자산이 됐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실물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거대 은행들이 이걸 쓸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 프리미엄이 글로벌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금 상승장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1930년대나 70년대와 같은 화폐 시스템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변곡점에서 금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10배 이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초입이거나 중반부에 불과합니다. 주식 가치 대비 원자재 가격 비중을 분석해보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통화량 대비 금의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지수와의 비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금은 여전히 고평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죠. 은퇴한 박 사장님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을 샀다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지금도 꾸준히 사모으고 있죠.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최소 10%를 금으로 담을 것을 권장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6개국 통화와 비교한 상대적 가치입니다. 달러 자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분별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완화로 달러의 구매력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달러보다 더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인덱스는 오르는데 금값도 동시에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금 투자의 본질은 특정 통화의 등락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종이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이클을 이해하는 겁니다. 각국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 속도가 가팔라지는 시기에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만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보존해줍니다. 통장에 잠든 돈은 매일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은은 역사적으로 금이 오르면 뒤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탄력은 금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때로는 금의 수익률을 압도하죠. 과거를 보면 금값이 고점에서 횡보할 때 은값만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은의 독자적인 자산 가치 재평가를 의미합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산업용 수요가 전체의 4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AI 반도체 칩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재료로 부상했습니다. 전쟁 시에는 미사일 제작 등 국방 분야에서도 은이 대량 소비됩니다. 문제는 가격이 낮아서 재활용률이 금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쓰고 버리는 거죠.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가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금 1kg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죠. 그런데 은 1kg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민의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금값이 너무 비싸져서 살 수 없는 투자자들이 수익률 대안으로 은을 선택합니다. 자금이 자연스럽게 은 시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은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위당 제작 비용, 즉 공임이 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g 이상의 단위를 선택하는 게 생산 원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작은 단위로 사면 공임에서 손해를 봅니다. 실물 은 투자는 자산 증식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도 큽니다. 반짝이는 은바를 직접 소유하는 행복감 말이죠. 금 투자하는 분들이 은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가 나중에 은값이 폭등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포모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일정 비중 보유는 필수입니다. 금 하나 온스로 은 몇 온스를 살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게 금은비입니다. 현재 은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역사적으로 금은비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1대 배 이상까지 갔던 적도 있죠. 이때 은을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금은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고점 당시 금은비는 약 1대 38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의 상승 여력이 금보다 크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금과 은의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이걸 통해 장기적인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실물 금과 은은 상장 폐지가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주식처럼 망할 일이 없죠. 단기 시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량 자체를 모으는 저축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10년 뒤 당신이 모은 금과 은의 무게가 당신의 부를 말해줄 겁니다. 금과 은 선물 거래는 13배에서 10최노배에 달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단 4%에서 5%의 가격 변동에도 원금이 전액 손실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가 선물 시장에서 마진콜이나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대 금은 선물에는 손대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평당 가격을 확인합니까? 아니죠. 실물 금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 목표를 세우고 장기 보유하는 엉덩이 무거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뒤 화폐 시스템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은 가격은 우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성을 가집니다. 40대 이 과장은 매달 월급의 10%를 금과 은으로 바꿉니다. 10년째 하고 있죠. 시세는 안 봅니다.
그냥 무게만 확인합니다. 금과 은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 가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금과 은 선물 거래의 레버리지는 13배에서 10최노배입니다. 단 5% 변동에도 원금이 날아갑니다. 개인 투자자가 마진콜 없이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절대 선물은 손대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자는 매일 평당 가격을 확인합니까? 아니죠. 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 목표를 세우고 장기 보유하는 엉덩이 무거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뒤 인플레이션으로 금, 은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은은 투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